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유로파리그 4차전 토트넘 핫스퍼와 루도 고레츠와의 경기가 4대0 토트넘 핫스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등 주축 선수들의 휴식을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루도 고레츠가 토트넘보다 상대적으로 약팀이었다는 것과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치러졌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1.5근의 스쿼드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토트넘과 루도 고레츠의 경기 관람후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전반 15분 델레알리가 오른쪽에서 침투하던 베일에게 찔러주려고 패스를 했는데요. 이 공이 루도 고레츠 수비에 발을 맞고 굴절이 됐죠. 하지만 이 공이 딱 비니시우스 발 앞에 떨어지면서 침착하게 골! 만약 이게 베일에게 그대로 볼이 들어갔다면 옵사이드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 공이 굴절됐고 비니시우스에게 간 거죠. 운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운도 실력이라는 거. 두 번째 골도 비니시우스에게서 나왔죠. 은돔벨레의 탱크 같은 전진에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이 공을 루도 고레츠의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왼쪽으로 공이 흘렀고 왼쪽에서 세도하고 있던 알리가 이 공을 잡았죠. 여기서 알리의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중앙으로 침투하며 들어오던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델레알리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득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세도해오던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느린 장면으로 돌려봤을 때 알리 선수가 충분히 골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골키퍼와 골대 사이의 공간도 충분했다고 봐요. 하지만 알리는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패스를 한 거죠. 두 번째, 이 장면에서의 진정한 포인트는 델레알리가 골키퍼를 속이려고 페이크 동작을 줬다는 겁니다. 페이크 동작을 주면서 골키퍼가 알리에게 시선을 뺏기게 한 후에 비니시우스가 편하게 슛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델레알리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골은 다른 의미에서의 페이크 골이었죠. 오른쪽에서 세도하고 있던 베일의 위치를 한번 흘끗 보고 루도 고레츠의 골키퍼가 앞에 나와 있던 걸 본 윙크스는 여기 하프라인 앞에서 슛을 때립니다. 이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골이었어요. 이 골이 약 49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리 윙크스가 좌우를 살피면서 고개를 기웃거린 거랑 실제로 공의 궤적이 좀 다르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뽀록인가? 경기 후에 윙크스는 이 골의 비밀을 밝혔죠. 사실 베일의 뒷공간을 보면서 노린 패스였다고. 이런 솔직한 인터뷰에 무리뉴 감독은 아주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니, 노리고 찼다고 해야 푸스카스 상을 받지. 무리뉴다운 농담이었습니다. 네 번째 골은 완벽한 팀플레이로 나온 골이지 않나 생각해요. 호이비에르가 전방 압박을 해서 뺏은 공을 델레알리가 크로스로 박스 안으로 넣어주었고 이 공을 비니시우스가 잡았죠. 이때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아 넣은 모션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알리의 크로스가 비니시우스보다 살짝 뒤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을 받을 때 비니시우스의 무게중심은 살짝 앞으로 쏠려 보입니다. 여기에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고 바로 슈팅할 거라고 생각한 루도 고레츠의 수비는 비니시우스의 슈팅 각도를 막기 위해 비니시우스보다 앞에 나가서 슈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공을 밖으로 돌려 세우면서 수비를 벗겨냈고 뒤에 있던 모우라에게 패스하면서 모우라가 아주 편하게 골을 넣었죠. 이렇게 토트넘은 아주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올 시즌 들어서 토트넘이 굉장히 안정적인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더블 스쿼드는 리그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죠. 이론적으로 더블 스쿼드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더블 스쿼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어떻게 선수들을 구성하더라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블 스쿼드를 구성할 때 비교적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멘탈이 그렇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너는 팀에서 백업의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장점을 가진 선수라는 걸, 벤치에 있는 선수 또한 감독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라는 걸 일깨워줘야 하는데 지금 무리뉴 감독은 선수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빠진 토트넘 핫스퍼가 루도 고레츠에게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루도 고레츠가 토트넘을 상대로 단 하나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루도 고레츠를 상대로 24개의 슈팅을 때릴 동안 루도 고레츠는 단 한 개도 기록을 못한 거죠. 슈팅이 없으니까 유효 슈팅도 당연히 빵개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손흥민과 케인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다는 건 다가올 첼시전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첼시가 토트넘보다 이틀을 더 많이 쉬었다고는 하지만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을 베스트 11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경기 후 한 줄 평으로 클로징 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후 한 줄 평, 델롬대 끝!